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우리 한번 같이 떠나볼까요? 복잡하고 어렵게만 보였던 수많은 설계 패턴들이 사실은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지 그 시작부터 오늘날까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개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MVC, 레이어드, 헥사고널, 클린 아키텍처.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 하고 좀 헷갈리셨죠? 특히 주니어 개발자라면 누구나 겪는 고민일 겁니다. 하지만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려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그걸 쓰다 보니 다른 문제가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해온 역사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볼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처음엔 코드가 막 뒤엉켜 있던 혼돈의 시대에서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역할을 분리하게 됐는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비즈니스 핵심을 어떻게 보호하게 됐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그냥 위아래로만 생각하던 수직 구조를 넘어서 새로운 관점을 찾아보고 이 모든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깔끔하게 통합했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꿰뚫는 딱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혼돈의 시대입니다. 웹 개발 정말 초창기에 개발자들은 도대체 어떤 문제를 처음으로 마주했을까요? 바로 모델 1이라는 구조였어요. JSP 같은 파일 하나가 정말 모든 걸 다 했거든요. 사용자가 요청하면 그것도 받고 비즈니스 로직도 돌리고 화면에 보여주는 것까지 말 그대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거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코드가 전부 다 한 군데에 꽉 엉켜 있다는 거였어요. 이걸 강한 결합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화면의 버튼 색깔 하나 바꾸려고 했는데 비즈니스 로직까지 다 뜯어봐야 하는. 와, 진짜 유지보수가 끔찍했겠죠. 그래서 이 난장판 속에서 어떻게든 질서를 찾아야겠다 하는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역할을 좀 나누자는 개념이 등장한 거죠. 이렇게 코드가 꽉 묶여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 나온 해결책이 바로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MVC 패턴입니다. 비즈니스 로직은 모델이, 화면은 뷰가, 그리고 이 둘을 조율하는 건 컨트롤러가 맞자. 이렇게 역할을 딱딱 나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소프트웨어의 가장 소중한 비즈니스 로직 주변에 처음으로 보호막을 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MVC가 분명 엄청난 발전이었는데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낳았다는 거예요. 바로 똥킹한 모델, 펫 모델 현상입니다. 역할을 나누긴 나눴는데 데이터 처리, 비즈니스 규칙, 심지어 데이터베이스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전부 다 모델한테 떠넘겨버린 거죠. 그랬더니 모델이 너무 거대해지고 복잡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뚱뚱해진 모델을 다이어트 시키려고 나온 게 바로 전통적인 레이어드 아키텍처예요. 모델을 또다시 잘게 쪼갠 거죠. 화면 쪽은 프레젠테이션 계층, 핵심 로직은 비즈니스 계층,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련 일은 데이터 접근 계층,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서부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그냥 층만 나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코드의 심장부, 그러니까 비즈니스 핵심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레이어드 아키텍처도 또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어요. 눈치채셨겠지만 이번엔 서비스 계층이 뚱뚱해진 거죠. 순수한 비즈니스 규칙이랑 애플리케이션의 전체적인 흐름을 제어하는 코드가 이 서비스 계층에서 막 뒤섞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유지보수가 힘들어졌죠. 바로 이 지점에서 도메인 주도 설계, DDD가 야, 그거 분리해야 돼. 진짜 순수한 비즈니스 규칙은 도메인 계층으로 따로 빼서 더 철저하게 보호하자는 아이디어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원칙 하나가 빵 터집니다. 바로 의존성 역전 원칙, DIP입니다. 여기 인용구가 있죠? 상위 모듈은 하위 모듈에 의존하면 안 된다. 둘 다 추상화에 의존해야 한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좀 어렵게 들리죠? 자, 원래는 이랬어요. 우리 비즈니스 로직을 담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계층이 데이터베이스 같은 하위 계층,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에 직접 의존했어요. 즉, 우리 비즈니스 코드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쓰는지 같은 세부적인 기술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의존성 역전은 이 관계를 그냥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이제 중요한 비즈니스 로직이 먼저 인터페이스라는 계약서를 딱 내미는 거예요. 나 데이터 저장하고 싶은데 저장하려면 이런 규칙을 지켜야 해 하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같은 기술들이 이 계약서에 맞춰서 스스로를 구현해야 하는 거예요. 와, 완전히 주도권이 바뀐 거죠. 더 이상 우리 비즈니스 로직이 기술에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술들이 비즈니스 로직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는 정말 혁신적인 단어였습니다. 의존성 역전이라는 무기는 정말 강력했지만 여전히 위아래로만 생각하는 이 레이어 모델 자체가 요즘처럼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을 담기에는 좀 뻣뻣했어요. 그래서 이 구조 말고 다른 건 없을까 하는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그 고민의 결과물이 바로 헥사고널 아키텍처. 우리에게는 포트와 어댑터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죠. 이 구조의 핵심은 애플리케이션의 심장부를 딱 가운데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세계랑 소통할 때는 포트라는 창구, 즉 인터페이스를 통하고 그 창구에 어댑터라는 구현체를 끼워서 쓰는 방식이죠. 이제 더 이상 위아래 개념이 없어요. 웹이든 데이터베이스든 모바일 앱이든 모든 외부 요소는 그냥 동등한 손님일 뿐입니다. 이게 좀 헷갈리시면 레스토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주 쉬워져요. 우리 시스템의 핵심 로직, 즉 도메인은 그 식당의 비법 레시피 같은 거예요. 절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은 이 레시피를 보고 요리하는 셰프입니다. 포트는 뭘까요? 바로 주문서예요. 어떤 방식으로 주문이 들어오던 주문서 양식은 똑같죠. 마지막으로 어댑터는 손님한테 직접 주문받는 웨이터일 수도 있고 우버이츠 같은 배달 앱일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웨이터가 바뀌든 배달의 민족이 새로 들어오든 셰프나 비법 레시피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바로 이겁니다. 헥사고널 아키텍처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게 어니언 아키텍처입니다. 말 그대로 양파 같은 구조인데요. 헥사곤의 내부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양파처럼 동심원을 그리고 가장 깊숙한 중심에 제일 중요한 도메인을 두는 거죠. 그리고 바깥으로 나갈수록 덜 중요하고 더 자주 바뀌는 것들을 배치하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모든 멋진 아이디어들을 하나로 모으는 대통합의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클린 아키텍처가 무대에 등장할 차례입니다. 사실 클린 아키텍처가 완전히 새로운 걸 발명했다기보다는요, 앞에서 나왔던 좋은 개념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한 끝판왕에 가깝습니다. 크게 4개의 층으로 나뉘죠. 가장 안쪽의 핵심 비즈니스 규칙인 엔티티, 그 바깥에 애플리케이션의 동작을 정의하는 유즈 케이스, 그 다음은 데이터 형식을 바꿔주는 인터페이스 어댑터, 그리고 맨 바깥쪽이 바로 외부 세계인 프레임워크와 드라이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켜야 할 규칙은 딱 하나, 아주 간단해요. 모든 의존성은 무조건 안쪽을 향해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 길고 긴 여정을 함께 달려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뭘 얻어야 할까요? 이 모든 변화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원칙이 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진화의 과정을 다시 한번 보세요. 처음엔 그냥 뒤죽박죽 엉킨 코드를 분리하는데 MVC에 급급했어요. 그러다가 좀 더 잘게 나누고 레이어드. 그러다 아예 힘의 방향을 뒤집어 버렸죠. DIP. 그리고 마침내 위아래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헥사고널, 이 모든 지회를 하나로 통합하기에 이른 겁니다. 어때요? 점점 더 시스템의 심장부를 겹겹이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는 게 한눈에 보이시죠? 바로 이 표가 우리가 걸어온 여정을 요약한 지도입니다. 보시면 모든 새로운 아키텍처는 그 전 세대가 남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이었어요. 강한 결합이라는 문제를 풀었더니 뚱뚱한 모델이 나타났고 그걸 해결하니까 이번엔 경직된 구조가 문제가 됐죠. 이렇게 문제가 옮겨갈 때마다 개발자들은 더 나은 해법을 계속 찾아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클린 아키텍처는 이 모든 싸움의 기록이자 현재까지의 최종 정리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모든 아키텍처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하나. 진짜 중요한 것. 비즈니스 규칙을 자주 바뀌는 것들, UI, 데이터베이스, 프레임워크로부터 어떻게든 지켜내는 것.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튼튼하고 오래 살아남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 이토록 복잡한 여정을 거쳐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진화의 끝에서
앞으로 나타날 다음 세대의 아키텍처는 과연 어떤 문제를 풀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